재단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 중 가장 먼저 전시로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더 글로리어스 월드라는 중의적인 질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구의 극한 지역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대자연 그리고 운명의 혜택을 누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왜 중구문화재단에서 기후 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전시를 개최하는지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많이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끝낸 후 전시 투어 순서로 진행되니 관심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전시 투어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CPP 기후환경사진 프로젝트 조직위원장이신 조세현 중구문화재단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주최사인 국립생태원 최선두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술감독이신 석재현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CCPP 사진전에는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미국, 벨기에 출신의 사진작가 4분의 작품이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중 2분의 작가님이 미국과 벨기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크리스 조던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닉 하네스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CCPP를 이끌어가는 조직위원으로 생명다양성재단의 최재천 대표님, 주식회사 올가니까 홍정우 대표님,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님,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정재승 교수님,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작가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님이 조직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격 있는 배우시자 따뜻한 카리스마 미니 배우신 김혜자 배우님께서 오디오 도슨트와 홍보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참가 작가님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소개는 배포해드린 프레스킷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 통역에는 우승곤 홍역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조직위원장이신 조세현 중구문화재단 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구문화재단 사장입니다. 사진작가인 조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오늘 2번째 기후환경사진전입니다. 작년도 원래는 이제 제목은 그때마다 기획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 갤러리가 잠깐 소개하면은 그전에 이제 우리 충무아트센터에 70평 정도의 작은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렇게 300평으로 확장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반응을 봐서 이 갤러리는 조금 더 크게 확장될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보셨겠지만 앞으로 뒤로 공간이 한 400평 정도의 유입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니즈가 따른다면 더 발전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저희 충무아트 센터가 뮤지컬로 유명한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3개의 극장이 있고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연 문화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아니 아니겠습니다. 이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상으로 치면은 이제 1000년이 되었죠. 새롭게 도약할 이 시점에 저희 갤러리가 공연 문화와 더불어서 시내 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디어 언론에 계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과 좀 예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교단은 아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방금 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 작가님은 한국에 불렀으면 세 번째 오셨어요. 굉장히 바쁘셔서 많이 했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작가들 소개보다는 앞으로 충무 아트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 자리에는 물론 참석하지 못했지만 내일 참석 예정입니다. 저희 국민배우 김혜자 스님께서 작년에는 저희 조선들을 이묘한 배우가 그러니까 홍보대사가 조선들이었는데 원래 또 특별히 김혜자 스님께서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이 작품에서 조선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원래 작년에 저희들 이렇게 조직위원회에 힘을 실으신 분들이 소개해드릴 때만은 초대 생태원의 국민 생태원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최대천 박사님도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정대선 가이스트 교수님, 송빌련 작가, 환경재단, 그리고 원래 또 처음으로 새로 저희한테 힘을 대주신 유현준 건축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후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한국 내에서 그런 조직위원들의 조언과 이런 거를 도움 때문에 크게 이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이 전시를 위해 가지고 조직위원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정대선 박사님과 최대천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좀 많이 오기 위해 가지고 중구에는 또 여기 신양부에는 대한민국의 유사 종교 단체가 많다. 명동 성당, 영락교회, 정동교회 등등 교회에도 좀 홍보를 하면 어떻게냐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굉장히 직접적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발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기쁨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서 저희하고 이렇게 대화해 주시고 우리 미디어에 계신 분들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최사인 국립생태원 최선도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전시교육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선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생태원도 함께 하시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 이제 생태원은 아시겠지만 서천에 있고 주로 이제 생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이고 조사기관입니다. 또 멸종위기 보건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전시 원실을 갖추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시 원실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생태 전시, 여러 가지 또 환경 교육, 생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주제, 그런 것들을 생태와 문화, 또는 생태와 그런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고민해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운 좋게도 중구문화재단과 같이 MOU를 체결하고 이런 환경전 사진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이 했던 컴퓨터리얼 그 사진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작년에 9월부터 2월까지 진행했었는데 한 15만 명 정도가 다녔습니다. 네, 그런 유통이 좋았고 올해도 이제 두 번째 전시를 같이 하겠습니다. 더 글로리어스 월, 이 주제도 기후 위기뿐만 아니고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동식물 서식처 문제, 또 현대 문명 사회가 누리고 있는 이 소비 문화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 의식을 던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태원에서는 이제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 전시를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아마 큰 좋은 전시를 보게 될 것 같게 생각하고 있고, 이 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 생태원의 전시까지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렇게 좋은 전시는 조세현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 영망 뭐 이런 거에 힘입어서 좋은 전시가 열리는 것을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중구문화재단과 더 많은 협력사업이나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시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있게 되는데 좋은 전시가 되기를 바라고, 기회가 된다면 서울 시민들이 생태원도 많이 찾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석재현 예술감독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희 기후환경 사진 프로젝트, 신시필터 프로젝트 예술감독을 맡은 석재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공기관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를 주목을 받고 있는 글로벌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시와 여러 가지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예술에 대한 접목에 대한 차원을 시작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중국문화재단, 중문화재센터, 그리고 원래 특히나 교육 때 든든하게 국립생태원이 함께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이번 이 전시는 작년과 사실은 큰 맥락에서는 주제는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한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냐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구 환경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어 있고 인간과의 교조화로움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5명의 작가들의 작품으로 이 자리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그때의 키워드는 티핑 포인트, 우리가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시를 구성을 하였다면, 올해의 전시의 키워드는 기후 감수성입니다. 우리 누구나 요즘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사회적 이슈로서의 기후환경에 대한 위기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닌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부분들에 대한 감각, 감수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지금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감수성은 극단적인 정보로서 사람들과 곁태치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주제와 타이틀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The Glorious World, 정말 장엄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 지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베풀어 왔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부터 이미 우리는 위기를 느끼고 있고 짧은 미래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나게 될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시작점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글로리어스 월드,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부분, 사회적 문제를 아름다움으로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뽑아낸 것은 중의적이고 모순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이 현대 문명의 속도에서 잠깐 멈추고 우리 스스로를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지구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각각의 인간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부분들이 전제 둘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이 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태고적인 신비로 아름다움과 또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의 삶을 보여주는 라그나르 악셀션의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 구성 자체가 이 아름다운 우리 태고적이었던 삶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 운명의 이데아를 인간들의 편리함과 뭔가 운명의 어떤 이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져가고 있고 또 과대 대량의 소비로 인해서 쓰레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분출함으로써 우리들이 부처한 문제들을 다음 제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보실 겁니다. 리카네스의 두바이가 그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 조난의 작품을 통해서는 저희가 잠시 하나의 이미지 또 연속되어 있는 그 시리즈 안에서 정말 자연에 대한 그 고귀함과 숭고한 미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마주할 수 있는가 맥락에 이 네 번의 작품을 통해서 이 전시교육의 서사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질문을 통해서나 전시 투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작품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한해주신 좋은 작가님들의 인사 말씀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조던 작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풍차 통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and greetings. I'm so happy and honored to be back in the beautiful culture of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is visionary exhibition.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런 정말 좋은 철학과 비전을 가진 전시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을 생각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For many years, my work has looked into the darkness of our culture of mass consumption. And I know this is not easy material to face. It can raise uncomfortable feelings that are hard to bear. 네, 저는 수년간 우리의 소비에서 보여지는 그 어두운 단면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작업을 해왔는데요. 사실 그런 작업을 바라보는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me love South Korea so much is that I see an audience of people here who have the courage and the integrity to engage these issues. 네, 제가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시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고 인volve 되는 데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계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maybe why my work is known in South Korea more than anywhere else, including my own country.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제 작품이 제 고향인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One of the bodies of work that is being shown here is my series called Running the Numbers. And the idea of this work is to visualize statistics about our mass consumption. 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는 그 작품 타이틀이 숫자를 따라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소비 행태를 통계학적으로 그것을 통계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화해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Last year, by the burning of fossil fuels, humans emitted 36 gigatons of carbon into the world's atmosphere.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전 지구적으로 36기가톤에 달하는 탄소가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서 대기로 뿌려졌습니다. That is 36 billion metric tons of an invisible gas. 그렇다면 이것은
360억 메트릭톤인데요. 그것이 이 가스 하나하나를 봤을 때 이만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We know from psychology that numbers like that are orders of magnitude larger than the human mind can comprehend. And yet every day we read these statistics, numbers in millions or billions, about phenomena related to the things we consume. 네, 심리적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고 전혀 와닿지도 않죠. 그래서 이 유닛들을 보면 뭐 밀리언, 빌리언이잖아요. 막 100만, 억에 달하는 그런 숫자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숫자들은 모두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따른 통계학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In the absence of comprehension, then it is hard to feel anything about those phenomena. And if we don't feel anything, then it is hard to find the motivation to make the changes we need to make to solve these global problems. 이렇게 그 숫자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면은 그것을 공감할 수가 없고 느낌이 없으니까요, 감흥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필요로 한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습니다. So my series that I call Running the Numbers is aimed at illuminating this disconnection. 네, 저의 숫자를 따라서 이 연작은 바로 이 연결의 부재,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I also find lately that I feel tired from all of the bad news. And I sense that many people feel this way around the world.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이런 나쁜 뉴스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for this reason, I wish for a new environmental message that is more hopeful and inspiring for our times. 그래서 저는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 메시지를 던지고자 합니다. This is why my new work is turning toward the transformative power of beauty. 그래서 저의 새로운 연작은 이 아름다움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Philosophers and poets for centuries have spoken of the tremendous power of beauty to connect us with our essential self, a place inside of ourself that loves the world. 네, 많은 철학자들과 시인들은 이미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내면의 나와 다시 한번 연결시킨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a kind of subtle and complex beauty that we find in the contemplation of stillness.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명상적이고 그런 고요함이라는 것에 아주 복잡하면서도 그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You know, as journalists, all of you have a million things pulling you in other directions, and so I'm grateful that you are here today for this conversation. 네, 기자님들 정말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작품과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Together, we can all collaborate, using the power of art as a tool for the healing and the evolution of our culture.
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예술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세상을 힐링하는 그런 일에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 카르스 작가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Thanks for being here.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the Chumu Art Center and to the National Institute for Ecology, and special thanks to Sok Jae-hoon. Always a pleasure to work with you. The work that I'm showing here is called Garden of Delight. It is the result of 5 trips that I did to Dubai.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문화재단과 국립생태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석재현 감독님, 언제나 함께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기쁜 일이어서 이번에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희의 정원이 제가 가지고 온 연작의 타이틀인데요. 이것은 제가 두바이로 갔던 5번의 여행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Until the 1960s, Dubai was just a regional trading post along the Persian Gulf with no electricity, no running water. But this changed with the discovery of oil in the 60s. Since then, the city evolved in high speed into the ultra-modern metropolis that we know today. 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두바이라고 한다면은 페르시아만에 있는 작은 무역항으로서 그곳에는 전기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던 그런 폐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거기서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초고속 모던 메트로폴리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도시로 변모했죠. So I chose Dubai as a place and a topic to make a photographic work about it, because I think it's one of the most, or maybe the most excessive example of high-speed, neoliberal and market-driven urbanization. And with the neoliberal city, I mean a city that has been built with the main goal of making profit. 네, 두바이를 나의 사진의 소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데에는 두바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이고 또 시장 중심적인 도시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이 도시는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다라는 점이죠. To a lot of people, the story of Dubai is a success story, and it's true on an economical level. It's a success. The economic freedom is total. Political freedom is near to zero, and this economic success story comes, of course, with a price, both on a social and ecological level. On a social level, I think we all are aware that the city has been built by cheap labor forces coming from Pakistan, Bangladesh, Nepal, also from Africa. They work long hours for little money. They sacrifice their own lives for their family back home. 네, 두바이는 정말 성공한 도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공당의 도시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로 보자면 100% 자유가 있지만 정치적인 자유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지요. 바로 사회적으로 또 생태학적으로 말입니다. 사회적인 그런 대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멋진 도시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모두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값싼 노동력에 기대서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노동자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최악의 노동 환경에서 제대로 공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But also on an ecological level, I don't think Dubai is showing us the most or the best way how to build a city. It's a city in one of the hottest parts of the world, where temperatures can reach 45 degrees in summer.
It's a city with little water resources, and all the water has to be desalinated from the sea, costing enormous amounts of energy. Cooling down all the skyscrapers, hundreds of skyscrapers in the desert, costs enormous amounts of energy as well. So, all in all, Dubai, the people living in Dubai have the biggest, the largest ecological footprint in the whole world. 네, 또한 생태학적으로도 우리가 도시를 만든다라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좋은 예를 보여주는 도시가 절대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도 가장 뜨거운 곳, 여름이면 45도씨까지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곳에 있는 도시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원이 모자르지만 엄청난 담수화를 통해서 물 쓰듯이 쓰고 있고요. 그 담수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초고층 빌딩을 짓고 또 그곳을 냉방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생태 발자국을 내는 도시입니다. So by showing a bit of the Dubai lifestyle in my pictures, my goal is to hold a mirror to the audience. The world in Dubai is not so different from our world. I mean, actually, it's the Western culture in the Middle East, based on consumerism and entertainment. So I hope that beyond the colorful and sometimes humoristic pictures, peopl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deeper layers of the image, and I hope it will be a powerful self-reflection on our behavior as inhabitants of this world. Thank you. 네, 두바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 작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특히 서구 문화, 서구의 그 엔터테인먼트와 소비주의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작품은 굉장히 컬러풀하고 또 어떤 부분이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레이어 속을 보고 우리 모두가 이 지구를 사는 거주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은 못하셨지만 예술감독님께서 나그나르 악셀슨 작가님과 마르코 가이오티 작가님의 작품 소개를 해주신다면 기자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시실을 이제 보고 계시는 작품은요, 아이슬란드에서 41년간 사진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나그나르 악셀손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탐험가들의 북극타운의 이야기를 즐겨 보았고 또 가까운 데서 경험을 했다라고 제가 직접 듣고 글로서도 왔었습니다. 이분이 30여 년 전에 지인으로 지내는 그곳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연히 듣게 된 말 한마디가 자신의 그 삶의 또는 사진 찍은 양생에 큰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농부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상하다. 어린이 병원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다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 점차 이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고 개가가 서서히 녹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시점부터 이 나그나르는 정말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북극의 7개, 8개 나라를 다니면서 육로로 또는 쓸매를 타면서 사냥꾼들과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경비행기를 몰면서 이 변화하는 이 지구 북극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놨었습니다. 지금 이번 전시를 통해서는 현재 전체 작업 중인 8개 나라 중에 3개 나라만 제가 셀렉션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시베리아, 그린란드 이 세 나라의 모습들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곳이 태고적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을 아직까지 겨우겨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북극의 가장자리 또는 세상의 가장자리인 이 지역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지구온난화의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빙하가 녹음으로써 이 썰매들이 또는 사람들이 다니던 이동 통로가 사라지게 되고 여름쯤이면 녹았다가 겨울에 일시 얼죠. 하지만 이 길은 이미 미끄러워져서 썰매들이나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고 그리고 이곳에 살아왔던 이 야생 동물들은 더 이상 먹이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 사무한 상황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에 이 람다르는 오늘도 현장에서 이 사라져가는 듯한 모습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자연과 동화되고 순화되며 적응하며 살아왔던 이 과거의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현재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3, 4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기자분들을 만나고 관람객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4월, 5월 계절이 따뜻해지면서 본인이 마지막 프로젝트를 지금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어쩌면 원래 만나는 이 썰매를 몰고 다니는 이 헌터들의 모습을 내년에 못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디나 한국에 서울에 오는 것보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음을 대신 전해달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그 작품들은 저희들이 늘 어릴 때부터 야생동물들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호기심 있게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이 동물들의 세계들을 저희들이 TV 매체를 통해서 가까이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 동물원 또는 와일드 애니멀을 보기 위한 사파리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과 동물은 가까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마르코 가이오티 이탈리안 사진가가 보여주고 있는 야생 동물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작품들을 처음 접했을 때 사진이 좋다라는 느낌이 것보다도 훨씬 더 다른 감정적 교감을 느꼈습니다. 야생 동물들이 살아오는 환경에서 이들이 표정으로 몸짓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마르코 가이오티는 이디오피아, 고원지대, 인도네시아의 밀림 지역, 또는 북극까지 찾아다니면서 10년 동안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진에 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문명들이 자꾸 확장되면서 동물들의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근 10년 동안에 200여 종의 척추동물들이 멸종위기에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현장들을 가요티는 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표정에서 우리 인간으로 인해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이 지구의 위기로운 상황들을 이 서식지의 모습들로 야생동물들의 그 감정적 요소들을 자신의 보여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 두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10월달 국립생태원에서 전시 오픈을 할 때는 저희 이 두 분 작가님을 다시 한국에 모셔서 저희 전시를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께 안녕하세요. 뉴스원 황덕현 기자입니다. 저는 환경 담당이고요. 닉과 크리스에게 각각 하나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심각성이야 그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지만 기후 문제가 그 정치적 도구라든지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엉망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술 작품에 얼마큼 더 담으실지 궁금하고 크리스께 질문을 드리자면 Running the Numbers 굉장히 시각적 샤크를 줄 만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너스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뭐 2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봉투 같은 것들이 쓰였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00,000, 뭐 1 million 이렇게 더 커진다고 해서 감동이라든지 각성을 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임팩트를 작품 안에 담으려고 고민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that deeply engaged question. For 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nect with our heart, to connect with what we feel. And this is the dangerous part of speaking to each other in the language of statistics, is that there can be an absence of any feeling.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또 감정과 감정으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만 계속 접근을 하고 숫자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적인 연결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But I notice many times there is resistance to feeling something. And so to seduce the viewer to come and look at my work, I have to trick them a little bit. 그런데 뭔가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내 작품을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관람객들을 조금 속이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So from a distance, my work, those Running the Numbers pieces are non-threatening. It's just a beautiful painting. 멀리서 제 작품을 보면 사실 전혀 위협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죠. And then as you walk up close, you begin to see the texture and have the almost humorous shock experience of seeing that what you're really looking at is hundreds of thousands of plastic bags or plastic bottles or something like that.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재질들이 눈에 놓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유머러스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쇼킹한 그런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수십만 개의 비닐봉지였구나. 이것이 수십만 개의 이 플라스틱 병 뚜껑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죠. And by that point, you're up very close to the large print. It's really in your face. And you intuitively comprehend the number of those things that you're seeing. And still, there is nothing threatening you.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것들을 보고 나서는 자연적으로 이게 도대체 몇 개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자체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And then the final step is you read the plaque on the corner that says, this is the number of plastic bags that we consume in the world every 10 seconds. And by then it's too late. I got you.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옆에 붙어있는 이제 설명을 봅니다. 그 설명에는 바로 이만큼 어마어마한 수십만 개의 비닐봉지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람객한테는 너무 늦었습니다. 바로 제 손아귀에 있습니다. And my wish in that process is to help us feel something in that moment.
that we might have had resistance to feeling. 바로 그때 그 전까지는 느끼고 싶지 않았던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었던 바로 그 감정을 바로 그 순간 느끼기를 바랍니다. And in that feeling, then, in a way, we arrive home to a more authentic relationship with that phenomenon. 그렇게 되면 그 현상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느끼고 본인의 내면의 울림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 다른 님께도 질문 드렸어. 같은 질문이신가요? 네, 같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아니셔서 이 작가님 네. 예술의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ask a question to Nick 원사님. 기후 위기가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 도구라든지 뭐 에너지 정책 때문에 퇴행하고 있는 경우가 퇴행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 의식을 얼만큼 더 작품에 드러내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How to essentially same question. So how does your how do you plan to make this decision? Because if you don't conscious history relevance of politics or policies, sometimes it goes backwards. Okay. Photography is about communication. I have an idea in my mind. I want to express a certain idea or a certain concern because it's a lot of my subject choices and motivations comes from concern about the state of our world. So you need to find a visual language to convey this feeling that you want to this topic. I just used the photographic tools for that. You will see most of my pictures have quite a classical feel in terms of technique, composition, the use of light. Beyond these formal aspects, I also try to include, which I said already, humor, irony. There's a lot of irony in the images, absurdity, confusion, surprise as well. Like I want to try to obtain this effect that when people look at a picture that they can't believe their eyes at first. Like, what is this? So this kind of effect of surprise. So these are all. 네, 저는 사진은 소통의 매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업을 시작할 때는 항상 제 주변에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저의 걱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걱정 그리고 나의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 비주얼 언어를 찾아야 할 텐데요. 저는 사진을 그 비주얼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굉장히 고전적인 사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진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유머, 아이러니, 부조리, 혼란스러움 그리고 서프라이즈와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사진을 보면서 관람객들이 도대체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I think that's garbage. Yes. 네, 그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프리랜서드 아까요 기자고요. 관람객으로서 작년에 전시회 느꼈던 아직 구조를 못했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관객으로서 보고 누군가 이 주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고 느끼니까 다른 지금 작가들의 작품을 봤을 때